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화사님과 단답형 문항 분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2회 시험을 앞두고 1회 단답형 문항 분석을 했었죠.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확한 시험 문항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완벽한 분석은 아니니까 참조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깐 우리 시험 합격률 한번 볼까요? 1회 정기시험 33%의 합격률을 보였네요. 합격자는 약 한 2,928명 이렇게 합격이 되었고요. 특별시험에서는요, 추가적으로 본 특별시험에서는 합격률이 9.9%, 합격자는요, 87명. 응시생이 워낙 적었던 탓도 있었겠지만 합격률이 많이 줄었죠. 이외에는요, 마찬가지로 합격률이 약 10.1%, 응시생 6,720명 기준에 679명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제관리사는요, 3,694명이 합격이 됐고 배출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조제관리사를 고용해야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업소 수는 얼마나 될까요? 신고된 업소 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20여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조제관리사의 숫자에 비해서 적은 숫자죠.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제관리사를 합격을 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을 하실 것 같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시각처에서 그 조제관리사를 현 시점 기준으로 많이 배출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워낙 많은 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또 매년 몇 명 뽑아야 된다는 기준도 없고요. 이러한 이유로 실제 시험을 볼 때마다 이 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번 3회 시험에서도 예외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3회 시험 마무리 시점에서 마무리 공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련했고요. 1, 2회 시험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정답의 내용들은요. 1회 정기시험과 특별시험 각각 20문항 단답형 그리고 2회 정기시험 20문항 단답형으로 분류를 했고요. 일부 카페들이나 또 다른 브로그들을 통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이러한 정답으로 추측을 한 내용이니까 이 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2회 정기시험에서도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그 문항 자체에 대한 정보가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 추측성으로 분석을 한 부분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회 시험에 대한 정답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는데요. 각 정답의 내용이 법의 몇 조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그 외에는 화장품 학으로 그리고 법 조문과 관련돼서는요, 그 하위법령의 시행 규칙인지 고시에서인지 아니면 별표 쪽에서 나온 건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분류해 봤습니다. 자, 분석 결과는요, 다음과 같은데요. 전체 20문항 중에 안전과 관련된 8조, 9조 부분에서 한 6문항,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부분, 화장품의 기재사항 부분, 이쪽 부분이 포션이 좀 높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영업자의 의무, 영유아, 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과 같이 골고루 출제가 되었고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나왔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화장품학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시행규칙 쪽 부분에서 가장 많은 출제 비율을 보였고요. 그리고 고시 부분에서도 높은 출제율을 보였습니다. 1회와 2회 한번 비교해서 보았는데요. 정기특별시험 40문항 기준으로 분류했고요. 분류 결과는 대략 법 조문사항에서는 화장품의 기재사항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죠. 또 안전기준과 또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부분, 또 영업자의 의무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화장품학은 당연히 절대적인 비율로 많이 출제가 됐었죠. 2회 정기시험은요. 이 주된 이
부분에서는 비율적으로 높았던 거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할 거는 안전기준, 즉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높은 포션으로 많이 집중되었다라는 점이 특이하고요. 뭐 기능성 화장품 심사, 또 화장품의 기재사항 부분도 문항수에 대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포션으로 나온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됐죠. 특이한 거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 준수사항과 관련된 그런 고시들, 새롭게 제정된 부분들 쪽과 연관돼서 또 출제가 됐다는 거,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법령적인 관점에서는 주로 이제 고시나 시행규칙, 그리고 별표 이런 쪽에 집중돼서 많은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고시나 시행규칙 쪽에 많이 분포가 돼 있죠.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할까요? 자, 1회 정기시험 특별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그 법조문이 화장품 기재사항과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화장품 안전기준 영업자 의무 순이었죠. 2회 역시 이 네 가지의 주요 법조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순서는 조금 달랐지만 마찬가지로 전체의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단답형 문항 분석을 통해서 볼 때 3회에 대한 마무리, 단답형 마무리 시험 공략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 어떨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수의 중요 법 조문에 대한 부분들은 깊이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1회에서는 정답의 깊이가 조금 얕은 그런 법령의 기본적인 수준의 베이스로 조금 출제가 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 특별시험 그리고 2회 정기시험에 걸쳐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다 볼 수 있고요. 3회는 그보다도 더 깊숙한 내용으로 출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뭐 기본적인 화장품학의 뭐 피부 모발과 관련된 사항은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8조, 10조, 14조와 관련된 주요 부분들은 그 하위 법령에 대한 내용들, 시행규칙과 고시별표, 그리고 가능하면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교수학습 가이드에 나와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새롭게 제정된 고시들도 보였었죠. 영유아 관련된 내용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과 관련된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이런 고시, 세부적인 내용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맞춤형 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 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에 나왔던 방대한 양이긴 하지만요. 거기 웬만한 것들은 다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그 학습 가이드에 나왔던 그 예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가이드라인 같은 거. 가이드라인은 사실 시험에는 그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어서 확정되지 않은 그런 법령 부분이 아니어서 이게 과연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좀 퀘스천하긴 했었는데요. 교수학습 가이드에 나온 부분들을 보니까 가이드라인도 많이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특히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또는 그 안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표시광고 쪽에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 잘 살펴보심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1회와 2회의 단답형 문항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1회에 대한 분석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쪽에 있는 동영상 자료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단답형 문항 분석만으로 시험 전체적인 부분들의 출제 경향을 예측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계략적으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출제가 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3회 시험 일정, 나름 준비하신 내용들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